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의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시장 상황 먼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34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상황입니다. 9시 50분쯤에 오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죠.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나온 직후에는 시장이 잠깐 출렁이더니 낙폭을 다시 줄이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코스피가 2,71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이 특히 오늘 눈치를 좀 많이 봅니다. 928선 지나고 있고 양시장 모두 보합권 장세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로 시장에 좀 하방 압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이 980억 원 가까이 사고 있는 흐름이 체크가 됩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수급 주체들 매매 동향 비슷합니다.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이긴 한데요. 하지만 기관은 향방이 뚜렷하진 않습니다. 기관 방향에 따라서 코스닥도 낙폭을 키울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좀 확인을 하시기 바라고요. 개인이 오늘 800억 원 넘는 순 매수로 지수를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종목도 하나 보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한국콜마가 연우를 인수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연우는 화장품 용기를 제조하는 업계 1위,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한국콜마는 2,860억 원에 이 연우의 지분 55%를 사들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콜마는 화장품 용기를 제조하는 쪽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 연우는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판로가 열린 거죠. 이 두 회사의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연우, 한국콜마 그리고 한국콜마 홀딩스까지 전부 뛰고 있습니다. 현재는 음봉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10% 상승하면서 오늘장 고점 9시 구간에 34,750원 찍은 후에 현재는 31,000원 선까지 급등세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자, 이 연우는 어제 출연한 오진승 전문가가 필승 종목으로 제안을 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도 이렇게 상위 1% 투자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필승 종목도 소개를 받아보고요. 1대1 개별 상담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그 문을 오늘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오늘은 김대호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월요일에 출연하시고 또 두 번째 저랑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명언을 남기셨었는데 물려도 반도체에 물려라라는 명언이 유튜브 댓글에서 회자가 되길래 제가 좀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뭐 시장에서 네. 이제 근데 예전부터 있던 말이라 제가 만든 명언은 또 아니고 다시 한번 또 그쵸. 상기를 시켜주신 네, 그런 명언이었고 오늘도 많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케미 기대를 하시고요. 그럼 이수민 캐스터가 오전장 핫한 종목 먼저 짚어줄 텐데요. 검색 상위 종목 만나보고 오시죠. 네, 지금 이 시각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검색어 상위 탑10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앞서 말했던 연우도 지금 눈에 띄고요. 이어서 삼성중공업이나 두산중공업 같은 조선주들도 많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주, 삼성중공업을 필두로 한번 살펴보면은 뭐 1분기 K조선의 수주 뭐 1등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 무거웠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한번 지금
지금 뱃머리를 돌리니까 좀 반등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오늘 삼성중공업 한 2%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선주들 지금 빨간불 켜내고 있으니까 한번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오늘 운송 쪽이 좀 눈에 많이 띄네요. 대한항공도 지금 검색어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항공주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먼저 첫 번째로는 지금 간밤에 뉴욕 시장에서 델타항공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보다 적자가 적었다. 그리고 지금 예약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들이 부각이 되면서 6%의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특별 여행주의보가 2년 만에 해제됐다라는 점들이 여객 수요에 대한 기대감들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장 대한항공도 끝까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DNC 미디어도 한번 살펴볼까요? 카카오엔터가 추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피코마나 카카오엔터와 같은 지금 계열사 정리에 지금 DNC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 웹툰 관련된 종목들이 IP들이 뭐 게임이나 영상으로 많이 팔리면서 이 IP에 대한 인수 기대감들, 이익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관심 종목에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검색어 상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검색 상위 종목을 좀 추려봤습니다. 이 중에도 또 한 종목을 짚어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어요? 일단 오늘은 어제부터 굉장히 뜨거운 이슈인데 저희 이제 오픈 채팅방에서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일동제약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네.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질문 봤는데 한번 일동제약 어떤 반응이 있는지 투자자들의 댓글 확인해 보시죠. 자, 48층 잡으라고 몇 번을 말했어. 이렇게 좀 아시는 척하는 분들이 토론방에 항상 있습니다. 지금 한 46,000원 선인 것 같은데 이런 말씀하셨고 개미를 이렇게 터는 건 또 처음 보네. 어제 하한가 잠깐 풀린 이유가 이거구나.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자, 댓글 한 장 더 보실게요. 오늘 반응이 많아서 저희가 두 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쇼는 끝이라면서 시초에 오른 건 10시 이후 꼭 빠짐. 이 말은 오늘 좀 맞는 것 같아요. 조금 상승폭이 내려오는 모습이었죠. 또 상을 쳐도 요 근래 상처받은 마음 치유 안 된다. 안타까운 말씀도 있었고, 자, 홀딩스가 개부럽. 홀딩스가 조금 더 잘 가니까 이런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좀 격한 표현도 있었네요. 네. 어떤 댓글이 좀 눈에 들어오세요? 저는 아까 이제 지금 맨 위에 있는 시초에 오른 건 10시 이후에 꼭 아. 빠짐이라는 좀 글을 보고 싶은데 이게 네. 매수 매도 전략할 때 보통 이제 우리는 매수를 언제 해야 되는가 하면 9시부터 10시 사이에 이 안에 보통 매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매도는 그 매도도 그 사이에 이루어져야 된다. 맞아요. 또는 매수가 이제 저녁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장마감 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10시부터 그 한 2시 반 3시 정도까지는 시장이 좀 재미가 없어요. 맞아요. 뭐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글이라서 좀 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 페이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전 페이지죠. 네, 다시 이전 페이지. 이전 페이지 보면은 이제 하한가 잠시 풀린 이유가 이거구나도 있고 뭐 48층 잡으라고 몇 번을 말했어 있는데 지금 이제 시장을 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빠른 종목들을 지금 시장에서는 뭐 테마주들을 매매를 하는 전략도 있고 그쵸. 아니면 저가 매수를 하는 종목들, 이 저가 매수가 가능한 종목들을 매매하는 전략도 있는데 지금 여기 이 종목을 매매하고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지금 빠른 것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핫다라고 하는데 이제 하한가를 친 종목들을 매수를 막 하는 그런 전략이 또 있어요. 근데 사실 전략이군요. 네,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전략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하한가로 끝났을 때 보통은 이제 개파락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좀 투자자분들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는 게 내가 핫다를 해가지고 좀 바닥권에서 싸게 매수를 했다라고 해도 이게 하한가가 장 마감까지 풀리지 않고 시간 외까지 그게 이어지고 다음 날까지 그 여파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개파락이 크게 나와준 이후에 갭이 아래로 한 10%만 뜨더라도 좀 손실폭이 크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하한가에게 물량이 잠기게 되면은 매도를 하고 싶어도 매도를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것들 꼭 유념하시고 꼭 좀 전략을 세워가실 때 안전하게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세무조사 이슈가 있죠. 제 기억으로 이제 2014년도, 15년도에 이 세무조사 이슈가 좀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당시에 제 기억으로 이제 코오롱 기업이 좀 이 세무조사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있다시피 이번에 조사 사국에서 움직였는데 대부분 여기서 조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좀 안 좋은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꼭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조사 들어간 게 예치조사라고 했는데 이제 예치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전부 다 서류들을 묶어놓고서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던 게 하나라도 보인다라고 하면은 큰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좀 문제가 커질 수 있다라는 거는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4년도, 15년도부터 그랬어요. 이제 리베이트 관련된 문제가 있죠. 이제 우리 납품을 하기 위해서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가지고 돈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겨냥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약업계 자체가 물론 이 기업이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제약업계에서 이런 관행들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 좀 필요하다, 좀 인지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시오노기 제약에서 부작용 관련한 이슈가 있었는데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 시오노기 제약 관련주로 일동제약이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지금 화면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것들이 지금 부작용 이슈 하나로 무너진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추세 전환하기 힘들 수도 있다는 건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동제약이 어제 하한가 친 후에 오늘 소폭 상승이 나오는데 접근은 좀 조심스럽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까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 핫한 종목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 있을 김대호 전문가와의 종목 상담 참여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찍고 이 오픈 채팅방 상담방으로 입장을 하셔서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목 이름,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적어주셔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방송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샵 3772번으로 오늘 전문가 이름 김대호 적어서 보내주시면 역시 저희가 종목 상담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는 필승 종목 수익률 리뷰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대호 전문가의 필승 종목들 수익률 체크해 보시죠. 네, 김대호 전문가가 제안했던 필승 종목 수익률 점검해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이 50% 이상의 수익률을 내면서 최고가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익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나무가와 유니드도 30%, 24%대의 수익을 기록 중이네요. 네, 마찬가지 김대호 전문가의 필승 종목입니다. NBT와 텔레칩스도 두 자릿수대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중에 두 종목 AS 해주신다고요? 네, 오늘 볼 종목 일단 우선적으로 나무가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무가? 하고 싶은데 지금 제가 아까 이제 방송을 준비를 할 때 방송 직전에 좀 보았을 때는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근데 네. 조금씩 이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나무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전에 목표가 달성한 이후에 좀 목표가를 상향해서 제시를 해드렸었거든요. 16,000원까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이 나무가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 좋은 수급 발생하면서 대장주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 나무가 지금 현재도 최근에 대량 거래량 발생하고 이전에 매물대 이제 박스권 만들어줄 수 있는 구간까지 올라와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대량 거래량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탈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은 이전에 이제 횡보했던 라인인 13,000원부터 14,000원 부근까지 지금 계속해서 비슷한 움직임 보이고 있거든요. 요 구간에서 대량 거래량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요 구간 자리만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현 구간 박스권으로 만들거나 바닥으로 만들어준 이후에 충분히 돌파가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카메라 모듈 산업 자체가 앞으로 계속해서 커갈 수 있는 산업이니까 여러분들 좀 이렇게 눌림이 나왔을 때 공략하는 것도 괜찮다. 물론 지금 당장에는 다시 바닥 21선 맞고 올라와줬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계속해서 찾아서 매매를 하신다면 지금 현재 시장 트렌드에도 맞고 저가 매수도 유효한 상황이니까 이런 종목들 한번 잘 찾아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같은 섹터로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MC넥스도 좀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방금까지 해가지고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까지 안 움직였는데 지금 한 8%, 9% 정도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카메라 모듈 관련주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공략을 하셔야 된다. 지금 보시면 나무가랑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바닥을 다져준 이후에 슈팅이 나와주는 모습. 지금 오늘자에도 8% 이렇게 급등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산업군을 지금 제가 소개를 오늘도 드릴 거니까 끝까지 함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무가 종목 AS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목표가가 16,000원으로
올라간 네. 건가요? 이전 방송에서 제가 16,000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지금 흐름이라면은 좀 조만간 좋은 소식이 또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무가 현재가는 13,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 AS 해볼까요? 이제 두 번째 종목도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드렸던 종목인 것 같아요. 두산중공업인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국내 주식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두산중공업을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맞아요. 관심을 갖고 보는 상당히 많이 산업인데 들고 계시죠. 그렇죠. 네. 혹시 원자력 관련주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너무 네. 테마성 움직임이 자주 있어서 사실 굉장히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지금 시점이 이제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사실 모멘텀이 좀 줄어든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좀 그런 상황인데 한번 두산중공업 차트 보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전에 2021년도에 보시면은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거의 200%, 300%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그 이후에 보시면 계속해서 박스권 움직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현재 박스권 상황을 만들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구간들만 체크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좀 긍정적인 흐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당시에 그 주가 수준을 보면은 이제 16,000원대였거든요. 요 구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이후에 최근 계속해서 상승했다가 조정 나왔습니다. 근데 조정 나왔을 때 계속 올라갈 때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도대체 언제 매수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셨는데 제가 2만 원이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2만 원대 견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지선 1차적으로 2만 원 잡으시고 제가 2만 원까지 오면은 한번 1차적으로 매수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부분 생각하시고 2만 원 계속해서 여러분들 의미 있는 선이니까 주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구간에서 좀 지지를 받아준다라고 하면은 23,000원까지 대량 거래량 한 1,000만 주에서 2,000만 주 발생을 하면 충분히 재반등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기존 횡보했던 라인 그리고 2차 목표가인 25,000원 부근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빠른 종목은 아니에요. 지금 상황 자체가 빠른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좀 마음을 비우시고 보셔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23,000원 이후로는 25,0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수익률 리뷰 AS를 해드렸습니다. 네, 종목 상담 잠시 후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됩니다. 갖다 대기만 하셔도 채팅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가 나타날 텐데요. 이 종목 상담 채팅방 들어오셔서 상담하고 싶은 종목의 이름, 매수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세 가지 꼭 적어주시고요. 또 내용도 사연 남기고 싶으시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오늘 전문가 김대호 적어서 보내주시면 역시 종목 상담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는 전문가의 필승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필승 종목을 제시를 해주실 텐데 오늘의 힌트는 무엇인가요? 일단 오늘의 힌트는 네. 이미지로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네, 역시 하겠습니다. 사진입니다. 보여주시죠. 오, 와인도 있고 맥주도 있네요. 네, 주류로 묶어서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 주류. 살짝 이게 돌렸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주류가 있는데 네. 주류 이름이랑 기업 이름이 굉장히 비슷한가요? 비슷해요. 네, 그래가지고 힌트로 준비를 했는데 한번 오, 어려운데. 어렵죠. 네, 조금 더 상세한 힌트를 조금 더 상세한 힌트는 네.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자, 지금 주요 협력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부터 해가지고 LG전자, 현대모비스 같은 다양한 기업들을 현재 이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 약 300여 개의 고객사를 이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부분으로 이제 이 사업 진출이 가능한 기업이다라고 여러분들 해석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단에 보시면은 삼성전자양 매출 비중이 높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죠. 삼성전자 실적 굉장히 잘 나와줬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줬기 때문에 이번 1분기 실적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미래산업 동반 성장을 하는 카메라 모듈 관련주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봤던 종목 나무가 MC넥스 모두 이 카메라 모듈 관련주인데 이 관련주 같이 3대장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한번 유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산업 자체가 연평균 7.7% 증가한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꾸준하게 성장한다라고 하니까 산업 성장성도 있고 기업 자체 이번에 실적 모멘텀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처음에 주류 사진을 보여주시길래 술과 관련된 종목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공급업체 보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유추를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종목의 자세한 이름은 저희가 방송 말미에 알려드리니까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필승 종목에 관한 상세한 전략은요, 방송 끝난 후에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오픈 채팅방 역시 화면에 보이고 있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필승 종목 뭔지 궁금하다,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 하는 분들은 오늘 방송 끝난 이후에도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저희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고 있는 투자 정보는 참고 자료가 될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어서는 상위 1% 투자 전문가의 투자 병법을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김대호 전문가와의 종목 상담 시간으로 곧바로 이어갑니다. 네, 오늘도 종목 상담 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역시 종목 상담 코너 열리기 전부터 많은 분들이 상담을 접수해주고 계신데요. 먼저 종목 상담 참여 방법부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카메라로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뜨는 링크로 채팅방 입장이 바로 가능한데요. 꼭 적으셔야 하는 내용,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입니다. 이 외에도 특별한 사연이 있다, 전문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 하면 추가적으로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겠고요. 또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샵 3772번, 샵 3772번으로 김대호 이렇게 전문가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역시 종목 상담방 전용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이 상위 1% 투자병법 종목 상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요, 아이디어 프로도 님입니다. 자, 종목명은 롯데하이마트 말씀을 해주셨고요. 매수가 35,000원, 비중 8%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롯데하이마트 오늘 현재가가 23,700원이거든요. 이분 굉장히 좀 높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매수한 지도 조금 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롯데하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실적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 이 사이클이 있는데 좀 이 사이클 자체를 좀 잘못 따라 들어간 상황이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종목 바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실적적인 부분 이번에 저번 4분기에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이제 추세 전환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길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기업 자체가 최근 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 사업을 진출하려는 움직임들을 또 다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중고 제품들을 거래하는 그 시장으로도 좀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그 오프라인 몰들보다는 이 온라인몰로 좀 전환을 시키는 그런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번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이 우리나라 가전제품 1위 기업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이제 플랫폼이 잘 되어 있는 기업이니까 좀 더 좀 여유롭게 기다려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종목 바로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들어가지고 좀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계속해서 이제 시장 낙폭 이어지면서 계속 그 시장 증시 따라가지고 움직임이 나왔는데 현 구간에서 보시면은 이제 주봉으로 좀 긴 호흡으로 보면은 이제 바닥 구간에 다 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한번 거래대금 크게 실려주면서 반등이 나와줬고요. 그 다음부터 좀 조정이 나오기는 했으나 그 구간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왔던 구간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모아가는 전략, 추가적으로 더 추가 매수까지도 한번 고려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 현 구간에서 좀 반등 시그널이 나온다. 장기 평선들을 일봉상으로 좀 돌파해가지고 자리를 잡아주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120선 부근 돌파 시도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직까지 거래 대금은 없지만 뭐 한샘 관련된 이슈라든가 이제 인테리어 관련된 이슈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반등 가능해 보이고 지금 낙폭이 커진 기간 쭉 보시면은 거래 대금이 크게 발생한 적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제일 많이 발생한 게 25만 주 정도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테마 형성 돼가지고 탄력을 받아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순식간에 한 20% 정도까지는 반등 회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한 2만 원대 후반 정도만 맞추시더라도 뭐 가격 전략 세워 나가시는데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홀딩하고 추가 매수 구간 설정을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하이마트 종목을 오늘 첫 번째 상담 종목으로 만나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상담자도 만나보시죠. 자, 닉네임은 피자 먹다 자는 무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KB금융 61,200원 매수가 말씀하셨고요. 비중은 10% 보유 중이라고 하네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자, KB금융 은행주인데 오늘 기준금리 인상 소식이 나왔지만 은행주들 뭐 큰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KB금융은 한 59,000원, 59,600원대 거래되고 있거든요. 네, 은행주들 한동안 또 이제 금리 인상 수혜주다 이러면서 파죽지세처럼 올랐는데 요즘은 또 움직임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래도 굉장히 현명한 투자자님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떤 사실 면에서죠?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올라갈 걸 아는데 이거를 사는 게 제일 어려워요. 맞아요. 느린 거를. 그렇죠. 저도 이제 느린 종목들 보면은 이거는 갈 것 같은데 이거 좀 포트 좀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금융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금리 인상이 올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2023년도, 4년도까지도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금융주들은 약간 해지용으로 좀 내가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뭐 배당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은행 금융주 같은 경우 배당도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포인트로 잡으시고 좀 여유롭게 내 자산을 그래도 어느 정도 현금 보유 비중도 있어야 되고 해칭 비중도 있어야 되는데 그 해칭 비중으로 일부로서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주가가 올라갔어요.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부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쉬지 않고 지금 우상향 추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차트 지금 보시면은 아직까지 이 추세가 이탈되지 않았고 장기 이평선 한두 차례씩 이탈이 나오고는 있지만 지금 구간에서 다시 이 추세 따라가지고 같이 올라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좀 더 홀딩하고 지켜보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한 65,000원 이전의 고점 부근을 1차적 목표가로 설정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 저점, 직전 저점이죠. 52,000원 조금 하단 부분 여기서 많이 하락해서 횡보를 해줬어요. 바닥 구간 확실하게 다져줬기 때문에 해당 구간인 5만 원대 설정을 하시고서 이 아래 구간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분할 매수 전략까지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B금융 살펴봤고요. 금융주 요즘 같은 금리 인상기에 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포트폴리오에 담아두는 거 괜찮다라고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종목도 만나보시죠. 닉네임 비나이다 님이고요. 종목은 코스모화학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매수가는 15,950원이고 비중 63%. 비중이 많으시네요. 많이 무섭습니다 하셨고 물을 더 타야 할까요? 라고 하셨네요. 네, 코스모화학 오늘은 지금 15,000원 선, 15,05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비중이 좀 많으신 만큼 물타기를 더 하기도 좀 고민이 되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또 유상증자 소식 나오면서 좀 이틀째 하락하고 있네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해당 종목은 저도 이제 공시를 좀 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사실 딱 차트를 봤을 때는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 탈까요? 고민하셨는데 비중이 네. 지금 63%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높아서. 그리고 지금 가격 떨어진 걸 보면은 10%도 안 네. 떨어졌습니다. 그쵸. 생각보다 네. 그 손실은 크지 않아요. 지금 구간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를 고려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종목당 20%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20%는 넘기지 말아라라고 항상 강조를 드리거든요. 그런 포인트들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래도 다행인 부분은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단기적으로 추세 전환 나와준 이후에 접근을 하셨다라는 거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법합니다. 그런 부분들 좀 고려를 하고 보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내용을 좀 차트 바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요.
지금 단기적으로 일단 추세 전환 나왔고 장기 이평선 다시 한번 돌파 나와줬습니다. 120선 돌파가 나와줬고 이 종목 지금 의미 있는 선을 보자라고 하면은 기존의 61선 보시면은 계속해서 지금 맞고 떨어지고 여기서도 맞고 떨어지는 모습 나왔는데 이거를 올라탔거든요. 이런 포인트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지지선 앞으로 이 61선 기준 잡으셔가지고 설정을 하시고요. 요 아래까지 이탈되게 된다라고 하면 손절 좀 이제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씩 비중을 덜어내는 전략도 필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현 구간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보시고요. 일단 지금 대량 거래량 발생을 했고 맞고 떨어진 구간이 16,500원이에요. 지금 15,950원이라고 하셨는데 16,000원에서 16,500원까지는 다시 한번 거래대금 발생을 하면 충분히 반등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 고려하셔가지고 요 구간 사이에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을 조금이라도 하셔가지고 비중 20% 정도까지 낮추시기를 권장드리도록 하고 그 잔량 같은 경우는 이전에 강한 매물대에 발생했던 부근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17,000원부터 이제 2만 원 사이에 굉장히 강한 매물대가 지금 쌓여 있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이죠. 지금 이 앞점 구간인데 요 구간 맞으면 또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 부분 생각하셔가지고 1차적으로 17,000원 여기 돌파 강한 거래대금 이전에 이 정도의 거래량이 발생을 했을 때 충분히 돌파 가능하거든요. 이 정도 거래대금 발생하면은 2차 목표가 2만 원 부근까지 충분히 한번 가져가 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종목 상담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립니다. 오늘 종목 상담 전용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휴대폰 카메라 실행을 하셔서 이 옆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QR코드 갖다 대기만 하셔도 아마 채팅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가 뜰 텐데요. 이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서 매수가, 비중, 그리고 이 종목 이름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시간에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대호 이렇게 전문가 네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역시 종목 상담 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종목 상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TV 보는 무지라는 닉네임께서 올려주셨어요. 포스코 엠텍 말씀하셨고 매수가는 8,010원, 비중 10% 담으셨네요. 네, 포스코 엠텍 오늘 0.6% 소폭 상승 중인데 7,62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분 비중 10%인데 어떻게 또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일단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여유롭게 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은 바로 그냥 좀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네.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주가가 올라갔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결국에 원자재 관련된 이슈를 받아가지고 올라간 종목인데 현재 상황을 보시면은 뭐 전쟁 관련된 우려감도 있고 뭐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관련된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긍정적인 소식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그리고 끼가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3월 달에 엄청나게 상승하고 그 이후에 2021년도 5월 달에도 상한가에 올라갔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들 보신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지금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집봉도 출현하고 있거든요. 바닥 구간에서 매집봉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비슷한 이 당시에 발생했던 이슈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긍정적인 모습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지금 8,010원이라고 하시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뭐 요 구간에선 크게 일단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테마 형성 됐을 때 튀어 오르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구간에서 조금 분할 매수 전략 다시 좀 이제 매도 전략 세워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8,010원인데 요 구간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계속 맞고 떨어지는데 거래 대금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많이 티가 나진 않지만 좀 확대해서 보시면은 한 번씩 그리고 대량 거래량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런 포인트들 생각을 하시고 이 구간 저점 천천히 올려가면서 8,000원대까지 다시 올라와 줄 수 있고 이 구간에서 슈팅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전에 맞고 떨어져도 9,000원대까지는 충분히 반등 가능하니까 1차적으로 목표가 한 8,800원에서 9,000원 사이 정도 설정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평균 단가 오시면은 지금 좀 마음이 불안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원자재 전쟁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맞아요. 리튬 가격 막 올라갔는데 이런 원자재들이 또 떨어지게 되면은 또 타격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거 걱정되신다라고 하면은 평단가 한 번 정도 충분히 튀어오를 수 있으니까 좀 비중 좀 더 덜어내시고 아래 구간에서 좀 더 분할 매수 전략 세워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엠텍을 살펴봤습니다. 이 비철 금속인데 테마성 움직임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는 진단을 해주셨고 8,800원에서 9,000원 선까지 1차 목표가를 잡아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자, 이번에는요 닉네임이 병영님이고요. 더존비즈온이라는 종목을 말씀해 주셨어요. 매수가 43,900원, 오늘 더존비즈온 43,950원, 900원 정도니까 딱 평균 단가 오셨습니다. 추가 매수해서 평단
초반 왔는데 홀딩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비중은 20%를 적어주셨네요. 네, 현재 이제 매수가까지 딱 왔는데 앞으로 좀 계속 뭐랄까 매수가 목표가를 잡아도 될지 아니면 지금 좀 이렇게 그냥 나올까 하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금융주랑 비슷해요. 아, 그래요? 약간 내가 갖고 있으면은 결국에 갈 거는 아는데 너무 느리고 지금 아직까지 뭐 거래 대금도 발생 안 하니까 지루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종목들 꼭 지금 같은 시장에서 좀 변동성이 크고 이제 무서운 시장이잖아요. 네. 이런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 가지고 있을 필요 있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해당 종목 같은 경우 사실 좀 차트 보면서 이 종목은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막 꾸준히 우상향하다가 조정이 한 번에 나왔어요. 근데 이 나오게 된 계기가 굉장히 웃긴데 이제 저희도 이제 함께 이 종목을 매매를 했었는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수익 보고 전량 매도하고 나왔었거든요. 이제 매물대 맞고 떨어졌었는데 이때 이후에 좀 조정 나오다가 어떤 이슈가 발생했냐면은 이 기업이 이제 회계 전산을 다루는 기업인데 회계 전산을 실수해가지고 공시를 올렸습니다. 아, 네, 좀 웃긴 상황이 된 네, 거죠. 웃프네요. 네, 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갑자기 쭉쭉쭉 떨어지더니 현 구간까지 내려온 건데 지금 구간 그래도 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리스크들 그리고 시장에서 소외된 이런 리스크들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기업 가치 산정을 해봤을 때 충분히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은 지금 월봉이거든요. 월봉 흐름 보시면은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떨어졌어요. 조정을 받았는데 한 번에 조정을 잘 받았습니다. 지금 120선 부근까지 내려왔거든요. 월봉상 장기 이평선까지 맞아줬기 때문에 현 구간 기술적 반등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래 대금 없이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한 5만 원대 중반까지는 단기적으로도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적은 거래 대금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종목 이제 뭐 아직까지 추세가 꺾여 있긴 하지만은 이전 저점 4,300원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좀 더 지켜볼 가치가 있고 좀 진득하게 보유하는 전략 세우셔가지고 5만 원대 중반 그리고 6만 원대 정도까지는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리포트가 있는데 좀 웃긴 리포트가 있어요, 이것도. 어떤 한 내용이죠? 30년 뒤를 예측하는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가능한가요, 한 그게?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보고 있다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소식들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좋은 비중 그 리포트가 사실이라면 이제 손자나 아들한테 물려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한 6만 원 중반까지도 목표가 봐도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오픈 채팅방으로 계속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눈물 바다에 빠진 라이언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솔루스 첨단 소재 10만 9천 원에 들어가셨고 5% 보유 중입니다. 작년 말에 2차 전지 핫할 때 고점에서 물려버렸네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자, 솔루스 첨단 소재가 오늘은 72,100원에 거래 중이거든요. 실제로 이 닉네임처럼 눈물 바다에 빠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래도 요즘은 조금 올라오는 추세인 것 같아가지고 약간 희망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구간 그래도 좀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수 있는 구간 아닌 것 같습니다.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더 판단할 수 있는 구간이 온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증시 하락과 이 종목도 비슷한 것 같아요. 증시가 이제 21년도 한 7월 달, 6월, 7월부터 해서 계속 빠졌거든요. 근데 그때 잠깐 반짝하고 그 이후로 계속 빠질 때 똑같이 따라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구간에서 좀 증시 반등 나오는 시점이고 바닥권 다지고 박스권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꾸준히 지금 보시면 주봉상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차트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으로 우상향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이평선들 따라서 잘 움직이고 있거든요. 60선 부근에서 지지 받아줬고 지금 요 구간 조금 반등이 나와줬는데 거래 대금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 거래 대금 부족한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120선 장기 이평선 단기적으로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한 9만 원에서 10만 원 부분까지 올라가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매수 단가가 10만 9천 원이에요. 이전 네. 최고점에서 잡으셨거든요, 진짜. 끝에서 이렇게 딱 잡으셨는데 이게 사실 라운드 피겨 구간이 좀
존재를 해요. 10만 원대에서 이렇게 또 올라가려면은 그 네. 에너지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단위가 앞자리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평균 단가를 10만 원대 아래로 해서 조금씩 낮춰가는 전략. 지금 구간 괜찮거든요. 단기적으로 반등 나와주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조정 좀 더 나와주고 61선 부분까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다시 반등 나와주면은 그 구간에서 한번 추가 매수 전략 세워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업 그래도 2조 넘는 이제 시가총액으로 한 2조 2천억 정도 될 거예요, 지금. 그 정도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소재 기업이다. OLED 사업 부문도 있고 전기차 사업 부문도 있고 뭐 2차 전지 관련 부문도 있으니까 좀 다양한 부분에서 성장성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이니까 안정적으로 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루스 첨단 소재까지 살펴봤습니다. 비중 5%이신데 좀 추가 매수해서 10만 원대 이하로 평단가 낮춰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쉽지만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도 이 시간 끝나더라도 이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시장 분석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픈 채팅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되겠는데요. QR코드 찍고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종목 상담 시간 이후에도요. 김대호 전문가의 필승 종목에 대한 전략 그리고 저희가 방송 때 못다 했던 분석은 이쪽에서 접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김대호 전문가의 필승 종목 공개를 할 시간인데요. 앞서 힌트를 그 주류를 또 주셨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제주 맥주 그리고 반도체 합해서 제주 반도체 아니냐 또 이런 조합도 해주셨거든요. 이런 접근 어땠나요, 전문가님? 창의성이 이런 분들이 주식을 진짜 잘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좀 상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이것저것 많이 조합하시는 분들이 좀 수익을 잘 보셔요. 아, 그렇군요. 좀 그런 창의성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네, 수익을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 잘 보시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맥주 오늘 종목이랑 어떻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소개드릴 종목이 이름이 파트론이라는 기업입니다. 아, 파트론이군요. 네, 이제 맥주는 아니고 네, 이제 주류 어떤 중에 연관이 있는 거죠? 제 데킬라 중에 제가 네. 좋아하는 술이 있습니다. 파트론이라고 똑같이. 아, 데킬라 네. 중에. 힌트가 굉장히 어려운 어려웠네요. 힌트라 그래서 내용을 조금 이제 더 추가를 한 어. 건데 어쨌든 그런 의미로 이제 준비를 했고요. 오늘 네. 종목 파트론인데 해당 기업도 이제 이 카메라 모듈 관련주입니다. 제가 아까 피드백을 드렸던 종목이 있었어요. 나무가와 MC넥스. 그 뒤를 이어가지고 같이 대장주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이 이 파트론이다. 여러분들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 가격 전략부터 해가지고 좀 바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격 전략 보기 전에 아까 이제 힌트 내용 중에 제가 네. 하나는 안 봤어요. 이제 재무적인 부분을 좀 보고 싶은데 혹시 지금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한번 아까 안 되면은 힌트로 아니면 사실 화면으로 재무- 해서 제가 바로 지금 네, 보도록 재무 하겠습니다. 제표를 보여주셨어야 네, 했는데 같이- 지금 설명으로 대신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지금 화면 보시면은 이제 재무 제표인데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017년도부터 해서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19년도에 1조 2천까지 갔다가 지금 잠깐 조정도 받고 코로나 당시에 1조 1천억까지 떨어졌다가 그리고 21년도에 다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 이어갔거든요. 그리고 22년도, 23년도, 24년도 폭발적인 성장이 기다리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를 할 때 꾸준히 컨센서스가 상향이 되고 실적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반도체랑 똑같죠. 물려도 걱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이 파트론이라는 점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실적도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합니다. 지금 영업이익이 787억에서 947억까지 그 다음에 1,000억 그리고 1,300억까지 올라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긍정적인 요인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부채 비율도 굉장히 낮죠. 40%대고 유보율도 굉장히 많다. 유보율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기업 자체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외형 확장이 가능한 기업이다. 추가적인 투자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 가격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인데 최근 들어서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좀 주가가 안 좋았어요. 다 비슷하게 이렇게 떨어졌는데 최근 들어서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오늘자 반등 나온 구간이 120선과 60선 지금 돌파를 해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인데 이 구간 돌파해서 안착만 해준다라고 하면은 현 구간을 지지선으로 좀 이제 확인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전에 이제 횡보했을 때 좀 돌파 나와주고 떨어졌을 때 조정받았던 구간이 지금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구간에서 지지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하시고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저항은 있겠지만 지금 MC넥스라든가 나무가 같은 종목들이 대량 거래량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돌파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12,500원 부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전에 횡보를 많이 했던 구간이죠. 이 구간인데 이 구간까지 올라오게 되면 1차적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이전 라운드 피겨 구간인 10,000원 구간 이 구간도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를 했던 구간이거든요. 이 하시고 설정을 하시고 만약에 이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전략 수립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필승 종목은 파트론이었고요. 오늘 약간 상승합니다. 2% 넘게 오르면서 11,450원 선에 현재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데 자, 오늘 전문가님 일단 힌트 지난주에 너무 쉽게들 맞추셔서 그런지 조금 어렵게 가져오신 것 같아요. 독한 술을 좋아하시는 걸로 해석하면 될까요? 독한 데킬라? 술을 네. 제가 술을 안 먹어요 원래 잘 안 먹는데 그러세요? 한 번씩 먹습니다. 한 2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말 네. 가끔 드시는데 굉장히 독하게 드신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온라인 무료 방송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네, 오늘도 온라인 무료 방송 이제 12시부터 또 진행을 하는데 사실 저번에 좀 참여도가 저조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오늘은 제가 사실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종목을 무료 방송에서 추가적으로 좀 공개를 해드릴까 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꿀팁이네요.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사실 시장이 테마성이 굉장히 좋고 좀 실전 투자할 때 좀 이론적으로만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릴 거고 제가 방송에서 소개드리지 못하는 종목들 테마성 좋고 변동폭 좀 있지만 좀 그래도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오늘 공개를 좀 해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나시고 이데일리온 저희 오셔가지고 좀 무료 방송 참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오픈 채팅 관련된 말씀도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저희 오픈 채팅방에서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피드백들 드리고 있어요. 저희 정기적으로 이제 필승 종목에서 나오는 종목들도 피드백을 드리고 있고 그 외에도 괜찮은 종목들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이슈들 정리를 해드리고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여를 하셔가지고 많은 정보들 받아가시고 공부 많이 해가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전문가님께서 이제 방송 중에 주시는 필승 종목을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해놓고 매일같이 수익률을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어떤 큰 움직임 나타나면은 가끔 여쭤보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네, 네. 오늘 무료 방송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대우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상위 1% 전문가와 상위 1%의 투자병법 만나보는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